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를 누가 내는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어떻게 하면 취득세를 내는지 아셨죠? 과세 대상을 뭐하면 취득. 취득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렇죠? 사실상 취득도 취득이고, 의제 취득도 취득이고, 형식상 취득도 취득이죠.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를 누가 내느냐? 한마디로 줄인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 그죠? 취득한 자. 주인이 되는 자.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 있네요. 취득세는 뭐 쭉 나와 있어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개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 의무자. 취득했으면, 동창회에서 샀다. 종중에서 샀다. 다 취득세 내라는 거죠. 취득한 자가 낸다. 근데 우리 취득한 자를 따질 때는 거기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자와 형식상 취득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자와 형식상 취득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예를 들었나요? 첫째 시간에 예를 들었나요?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는데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한다. 그럴 경우는 취득세를 누가 내라? 아버지도 내라, 아들도 내라. 왜? 아버지는 사실상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고, 아들은 형식상, 즉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각각 납세 의무가 있다. 각각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이 우리 혹시 고수업 좋아하세요? 고수업 쳐서 돈 따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금을 따면, 그렇죠? 안 내죠. 왜요? 안 걸렸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내야지 돼요. 원칙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릴 바가 없죠. 로또 당첨되면 세금 내야 안 내요? 당연히 내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이 소득세에서 기타 소득이라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자.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수업 쳐서 땄으면 사행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잖아. 땄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돼. 그런데 다 안 내고 있죠. 왜?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안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어요.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러면 과세권자, 세금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서 아들 앞으로 등기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취득세를 내? 아들만 취득세를 내지. 아들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수업 쳐서 땄어도 안 딴 척하고 있으면 돼도. 치지도 않은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부동산 사는데 아버지 관여 안 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내야 된다. 원칙, 아버지가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취득자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상 취득자가 내야 된다는 거죠. 내야 된다. 그 내용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형식상 취득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라는 게 나오잖아. 조합원이 나오는데, 조합원은 거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 걸로 취득한대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니까 누가 내래요? 조합원이 내래. 그러면 형식은요, 등기를 갖출 때는 조합 앞으로 등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 과세만을 택하겠다는 얘기죠. 형식은 유과표로 취득을 해요. 조합으로 취득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인 유구이기 때문에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보고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합원이 내는 것은 결론은 실질 과세라는 거죠. 여기서는 형식 과세를 안 택한다는 거예요. 왜? 신탁법에 의해서 조합으로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약속을 법에 의해서 신탁법이 아닌 신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러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 조합권은 그대로 조합이 취득세를 내고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의제 취득자, 시설물 등의 설치, 또 이런 게 나와 있네. 그러면 조금 전에 건축물을 개수했어요. 또 토지 지목병, 그러면 그 소유자가 내야 되지 당연히. 그게 의제 취득자라는 얘기가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 거고, 3번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과점주주와 관련된 거는요, 뒤에서 과세 표준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연부 매수 계약자가 있어요. 연부 매수 계약자. 연부 매수 계약자는 그 뒤에 제4절 취득 시기에도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연부 취득은 연을 나눠서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면서 보통의 경우는 한두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년 이상에 걸쳐서 대금이 보통 많겠죠. 이런 것을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취득세라고 연부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부 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 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부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연부 취득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게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예요. 근데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갖고 있는 땅인데 이게 토지 가격이 비싸 10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100억이 있으면 이 땅을 사기가 좀 힘든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앞으로 개발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택지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동네 도시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사고 싶은데 좀 길게 늘려서 사고 싶어. 바로 잔금 안 치르고. 그래서 여기에 국가와 A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계약금을 20억 걸고 6개월마다 20억 이렇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어. 그러면 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나요? 그러면 A 법인의 부동산이 되는 것은 언제 A 부동산의 법인이 되나요? 되는 것은 마지막 잔금 20억을 집어넣어야지 A 법인의 부동산이 되죠. 그러면 A 법인의 부동산이 됐으니까 A 법인은요,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돼. 취득세는요, 이런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가격에 곱하기 4%예요. 4%. 4%는 얼마 돼요? 4억이 취득세가 돼야지 돼. 4억이 취득세가 돼요. 4억이 취득세가 된다. 그럼 취득세를 이렇게 내면 돼. 잔금 치르고 나서. 그러면 이때 계약금 20억 냈다. 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여기서는 연부취득. 2년 이상일 때는 연부취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도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연부금이라는 얘기를 해요. 연부금을 1차 연부금, 2차 연부금, 3차 연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을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억을 지급했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A 법인, 개인일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A 법인의 부동산은 아니죠. 잔금을 100원이라도 안 치렀으면 내 거 아니야. 그쵸? 아이고, 내가 더 많은 거지. 사실은 99억을 지급하고 1억만 지급 안 했어. 내 거는 아니지만. 그쵸? 내가 내 거라고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의 항변권, 대금을 다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야지 A법, 그래야지 취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A법인한테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계약을 해놓고 취득세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 2년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취득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러니까 이런 쇼를 해놨어요. 뭐라면, 야, 너 요 기간이 너무 걸잖아. 잊어먹어. 머리 나쁘니까. 그러니까 요때 너 4%내 그냥. 4%는 얼마예요? 20억에 4%면 8천만 원이 되나요? 그렇죠? 2천만 원에 4%니까 4, 2, 8, 8천만 원. 요때 또 그러면 20억 낼 때 4%에 대해서 8천만 원 내고 또 20억에서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럼 여기 때도 8천 내고 여기도 8천 내고 여기도 8천 내고 여기도 8천 내고 아이고 취득세를 도대체 몇 번을 내? 5번을 내래요 글쎄. 이렇게 5번을 냈어요. 5번을 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계약자예요? 계약자지. 그러면 연부취득의 계약자를 뭐라고 그러냐? 연부매수 계약자 이래요. 연부매수 계약자. 그러면 연부매수 계약자가 취득세를 내라. 이거 내라, 이거 내라, 이거 내라. 원래 계약자는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계약자는 왜? 취득한 자가 내게 돼 있잖아요. 취득자도 아니고 취득한 자. 취득한 자.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자가 되지. 취득하는 자죠, 지금은. 계약자가. 취득세 안 내야 원칙인데 요거 하나만 예외.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국가하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이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연부매수계약자 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계약자가 납세금을 치며 지라는 거예요. 납세금을 치며 연부취득기간 중에 타인에게 연부취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그 후단에 있는 건 조금 이따 보고 여러분이 이래요. 그 A법인 입장에서는 8천 5번이네. 5, 8이 40, 4억. 4억. 또 똑같아. 여러분이 A법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A법인 입장이에요. 이렇게 푼돈으로 8천 그냥 제가 일수 찍듯이 이렇게 찍은 게 A법인이 편하겠어요? 그냥 목돈으로 4억 하는 게 편하겠어요? 어떤 게? 또 여러분이 그래 또 이렇게 푼돈으로 내는 게 좋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이 돈도 그렇죠? 시간 가치가 있죠.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잖아요. 이때 이거는 언제 내는 거예요? 4억을 내면 잔금 끝나고 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8천은 어때요? 잔금 끝나고 취득세 이거 내기 한참 전에 내는 거예요. 이때 8천 낸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여기서 8천원 예치를 시켜라면 이자가 붙어도 꽤 많이 붙겠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시면 돼. 세금을 받는 자 입장. 받는 자 입장은 뭐냐면요. 세금을 받는 자, 과세권자들은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받기를 간절히 원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세금 낼 사람들은 보다 늦게, 보다 적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 이거는 뭐예요? 과세권자가 보다 빨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부매수 계약자가 그래서 납세금을 지는 예외. 계약자가 납세금을 지는 경우는 요거 하나예요. 없어. 취득한 자가 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 A 법인이 요 시점에서 그러면 3번 취득세를 냈네. 그렇죠? 그럼 요 시점에서 A 법인이 B 법인에게 60억을 지급했어. 나 이 땅 60억을 지급했은 상태고 앞으로 20억 두 번 더 내면 돼. 나한테 프리미엄 30억을 줘. 30억을 주니까 A 법인이 불입한 돈이 60억이잖아요. 여기다가 프리미엄 30억을 더해서 90억에 팔았어. 그리고 얘기를 했어. 너 뒤에 두 번 더 내야 되잖아. 20억. 그 40억은 네가 내. 계약 가능한가요? 이렇게요? 이 장사 잘한 거지. 프리미엄을 30억이나 챙겼으니. 그러면
이때는요. 연부취득하는 걸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0억은 어때요? 20억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얘기는 B법인이 내기로 했다 하더라도 B가 A한테 줘서 A법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취득세 20억도 또 내라는 거예요. 8천만 원 또 내래. 20억에 대한 취득세 8천 원. 또 마찬가지로 잔금도 어때? 20억을 B법인이 돈은 부담하지만 A법인에 줘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요. 연부취득에 하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문은 존속한다. 양도했잖아요. 그래도 20억에 대한 8천 낼 의무가 있다. A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내고 나서 B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요. 자기는 얼마에 취득했어요? 지금 40억, 20억, 20억, 40억이죠. 90억에다가 40억이니까 얼마예요? 130억이잖아요. 그러면 B법인은 130억에 또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또 내야지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분양권 명의 변경이 안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전제하에 명의 변경이 안 될 경우에. 명의 변경이 되면 관계없지만 명의 변경이 안 된다라는 차원 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연부취득 중인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가 됐대.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대. 그랬으면 이때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하냐. 다 돌려주겠다 이 법인에 내가. 왜? 취득한 적이 없거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뭐 이것까지는 부동산을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 물건인 경우 나왔네. 보시면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제의 상속을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괄호 안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한다. 그러면 상속은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상속을 받잖아요. 내가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만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해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이 경우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가 있다. 이건 조세 총론 부분에서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또 언급을 안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또 시설 대여 물건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넘어가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4절에 나와 있는 게 취득 시기. 이 취득 시기를요.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취득 시기.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요. 그 취득 시기라는 얘기는 내 부동산이 된 날. 내 부동산이 된 날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내 부동산이 된 날.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에 있어서 내 부동산이 된 날이 언제예요? 잔금 지급하면 내 부동산이 되는 거지. 여러분 집이 되는 날은 언제예요? 잔금 계약했다고 내 집 아니잖아. 중도금 지급했다고 내 집 아니죠? 뭐 해줘야 돼요? 잔금. 그 내 집이 된 날 그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취득 시기. 그러면 내 집이 되면 뭐를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납세무 성립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기는 뭐예요? 결론은 시기는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때. 시기 때.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취득한 때. 또 다른 얘기로 취득한 날. 요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야. 똑같은 날짜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는 제목을 취득 시기 해놓고 다음 취득세 이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써놓고 취득세 이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놓으면 잘 푸는 사람이 다음 취득세 이 납세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은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러면 이 취득 시기는 왜 배우느냐? 취득 시기는요. 취득세는 이 취득한 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래. 취득세는 닉게 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래요. 그러면
언젠지 알아야지. 왜냐하면 그 날짜를 착각을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가산세가 그때까지 신고를 안 하면 60일 내 안 하면 가산세가 자그만치 20%가 붙어. 부당한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20%가 붙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에 딴 얘기 못하게 법에 딱 하니 정해놨다라는 거죠. 딱 정해놨다. 이렇게. 그러면 요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가 같은 날인데 거기에 유승계 취득 있죠. 유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 거래 같은 경우가 이래요. 계약을 이제 집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집이 아니라 뭐 상가 건물이다. 어떤 땅이다 생각하세요. 보통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계약한 날짜가 있겠죠. 계약일이라고 그러고 또 중도금 지급하는 날짜가 있겠죠. 중도금 지급일. 뭐 1차가 있을 수 2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잔금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근데 잔금을 우리 이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대로 대부분은 이행을 하지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당사자가 나는 오늘 바쁘니까 좀 내가 며칠 일찍 줄게요. 아니면은 제가 한 일주일만 있다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써 있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도 있고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많이 써야지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언제냐면 계약서에는 1월 10일로 돼 있는데 진짜 잔금은 1월 20일 날 치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그래요.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 어떨 때는 이거 하고 나서 보통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럴 수 있죠.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또 이거 뭐 4월 10일. 이거 5월 10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통 한번 이런 계약이 있었다고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계약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취득한 날을 언제로 봐야 되는지, 취득한 날짜를 언제로 봐야 되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 2, 3, 4, 5 우리 오지선다형이잖아요. 항상 이 선택형 문제는 최선의 답을 골라줘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때 취득한 날이 언제냐? 취득 시기가 언제냐? 납세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취득한 때가 언제냐?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냐? 그러면 만약에 이날이라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아니면 이날이라면 이날부터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건 있어. 내가 암만 공부를 못해도 머리가 나빠도 정확히 아닌 것 2개는 잘라낼 수 있어.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 그쵸? 허취득을 안 했으니까. 근데 요 옆에 연부취득일 경우는 또 그것도 아니네. 중도금 지급할 때 취득이. 이거는 예외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 선택형 문제는요. 일단은 공부 조금만 하면요. 확실하게 아닌 것 2개 정도는 떨어뜨려내. 어떨 때는 3개 정도. 그래서 긴가민가 2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제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골라 잡아서. 그렇죠? 찍는 것도 실력이죠.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근데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드려도 틀리게 만들 자신이 있어,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그러는가 보면 우리 거래 중에서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날짜 면에서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 어느 부동산 경매를 받았어. 그러면 경매하면 그것도 잔금 내죠. 그러면 그게 내 부동산이 된 날인가요? 그때가 뭐예요? 취득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60일이야. 근데 그것은 어때요? 법원에다 냈잖아요. 은행에다 냈지만 낸 날짜가 정확하죠.
그 정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법원에서 지정을 해놓은 날짜가 있어. 당신 지금 1월 20일까지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1월 15일에 낼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많아요. 잔금을 내기 전에는 잘못하다가 뺏길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딱 일찍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 일찍 낸 게 명확한가요? 명확하지. 그러면 계약서에 써 있는 날보다 진짜로 잔금 지급한 날 그대로 써주겠다. 아니면 국가한테 부동산을 샀다. 그럼 국가에 잔금 낸 날짜. 또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잔금 낸 날짜. 어때요?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그게 뭔가 보면 요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라면 그 날짜 그대로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날 진짜로 잔금을 지급한 날. 이거 그거예요. 진짜 돈 갖다 완납한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는가 보면 거기에 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있죠. 과세 표준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시면 국가 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잔금, 진짜로 잔금 지급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연체를 좀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해요.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여러분이 차량이나 기계장비 같은 걸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것도 수입하는 날짜가 정확한가요? 통관 날짜가 있으니까 정확하죠. 또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법인 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입증되는 취득. 이것은 뭘로 하겠다? 그대로 진짜로 잔금 지급한 날짜. 또 공매, 공매, 경매. 이건 확실하네.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면 잔금 내는 날짜 정확한가요? 그쵸?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는 이렇게요. 일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다. 국에다 동그라미. 이번에 외국으로 수입에 의한 취득의 수에다 동그라미. 세 번째 판결문 판자에다 동그라미, 법인장부의 법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매 공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해요. 국, 수, 공, 판. 법의 거래는 국수, 공판, 법의 방법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내가 취득한 날짜가 언제가 되겠다? 사실상 잔금지급이에요. 사실상 잔금지급이 뭔지 알죠? 진짜로 돈 낼 때. 계약서에 써있는 날짜 말고요. 진짜로 돈 낼 날짜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래는 즉 국수공판법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래는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이런 거래는 납세무가 언제 생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 이런 거래는 취득 시기가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이런 거래는 취득한 날이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가 아닐 때는 이거 외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래요. 이 거래가 아닐 때는 뭘로 해라?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계약상 잔금 지급을 볼까요? 왜 사실상 잔금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거래가 아닐 때는 그 얘기죠. 아니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 계약서에 써 있는 날을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한 날짜로 보겠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이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가로 안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다. 아이고 바보. 이런 거래는 아니야. 근데 계약서에다가 잔금 언제 지급한다고 날짜를 안 썼어요. 안 썼어. 그럴 때는 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60일이 경과되는 날. 보통의 거래, 매매 거래는요,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에 잔금을 쳐요. 왜? 어느 부동산을 사면서 돈이 갑자기 뭐 쌓아놓고 있는 사람 없잖아. 어디서 내가 팔았으니까 받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아유, 바보 멍충이일 때, 계약서에도 잔금 날짜도 못 써놓은 바보들이 거래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하는 날, 60일이 경과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등기를 안 했다네, 샀는데도 아니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뭐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계약이 해제됐다. 잔금을 치르고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죠. 이럴 때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돼야지 돼. 또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되는데 거기에 어디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인락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화해 당사자 간에 어떤 내용을 화해를 했어. 조항을 다 넣어. 화해 조항이 있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것을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걸 화해조서라고 그래요. 인락조서는요, 말 그대로 인정하고 승낙한다. 이게 인락이에요. 인정하고 승낙하는 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인락조에서 조서에 의해 입증이 된다. 그 다음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나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배우다 보시면 그거 있어요. 그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해제가 됐을 때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60일 내에 입증이 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잔금을 내고도 그쵸?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데 화해조서나, 결론적으로는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증서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얼마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가 있죠. 거기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있네요. 연부금 이거네. 이거 이쪽에 이걸 연부금이라고 불러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여기에 날짜가 만약에 1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이걸 약속을 했는데 1월 10일이 아니라 1월 20일 날 지급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연부금 지급 약정일이죠. 이거는 뭐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지급한 날짜. 근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조합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요? 거기 보시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겠다는 거죠.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계약서에 써 있는 약정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 승계 취득. 무상. 그럼 무상은 상속, 증여, 기부죠. 그러면 보면 무상 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 다만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상속 개시일은요, 돌아가신 날짜를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유증 개시일도 돌아가신 날이에요. 결론은. 왜? 유증을 할 때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 유증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시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 그러면 증여는 상속이나 유증은 개시일, 상속, 개시일, 유증일이 되지만 증여의 경우는 뭐라는 거야? 계약일이 된다는 거죠. 계약일. 뒤에도 또 나왔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이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아하, 증여를 해놓고 나서 증여 계약을 하면 취득하죠. 마음이 중간에 바뀌었어. 등기도 안 하고 계약을 해제를 했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증서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해서 입증이 될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취득세 낼 필요 없다란 얘기죠. 없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래인데 등기를 미리 넘겨줘. 2월 20일에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죠. 국수공판법인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어요. 형식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는 2월 20일이 취득한 날짜.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국수공판법 거래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런데 무조건이다 그러면 안 돼. 뭐하고는 비교해 봐야 돼. 등기일하고는 비교해 봐야 돼. 등기 등록일. 그래서 비교해서 혹시 등기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등기 등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 빠르다면. 그리고 이런 거래가 아닌 계약상 잔금지급.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요. 개인 간의 거래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이거예요. 계약상 잔금지급이래요. 그럴 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으로부터 60일 내잖아요. 그런데 혹시 계약상 잔금지급을 먼저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이런 거래라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진짜 한 날 그날을 사실상 잔금 진짜 잔금 낸 날 사실상 잔금지급으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라. 여기는 이런 거래가 아닌 거래. 따져보니까 뭐뿐이 없더라. 개인 간의 거래. 매도인도 개인, 매수인도 개인일 때 그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이 취득한 날짜가 된다. 그런데 혹시 등기를 먼저 했다면 또 이럴 수 있죠. 증여를 하는데 등기를 먼저 주고 증여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역시 뭐예요? 등기 등록이 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보다 등기 등록일이 빠르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한 날짜로 취득 시기로 납세금 성립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차량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차량은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네. 원시도 내 건물을 새로 졌어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건물 다 진 날로부터 60일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아유 되게 많아요.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것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냥 내가 쓸 수도 있죠. 허가 안 받고. 준공은 안 떨어졌는데도.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뭐래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무허가 건물이래 결론은. 무허가 건물은 뭐라고요?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은 그래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보니까 취득시기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시개발법 등의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는
이제 공법 시간에 이런 용어 밑에 주택법에 또 도시환경정비법 있잖아요. 그것들 한번 보신 다음에 고시래 다음날 그래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보면 토지 원시 취득은 어떤가 보면요.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즉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어요. 이럴 때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사준공인가일이에요.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또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우리 실질 즉 사실과세와 형식과세를 모두 택한다고 그랬죠. 취득세. 근데 사실과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면 이런 게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언제 지목이 바뀐 날로 볼 것이냐. 원칙은 사실상 변경일. 그런데 사실상 변경한 날짜를 알 수 없을 때는 뭐가 될까요? 공부상 변경일이 되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 있어요. 시효취득. 점유취득 시효는 시효 완성일이 돼요. 시효 완성일.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기타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취득 시기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이제 오늘 보신 부분이 취득세 개설 또 과세 대상, 그렇죠? 납세 의무자 취득 시기까지 보셨어요. 무조건 여기서 두 문제는 출제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좀 정리를 착착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공부를 하실 때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몰라.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 강의라든지 방송을 들으시는 것은 왜 하시나요? 하시는 게 내가 책을 빨리 읽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강의를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듣고 그러고 나서 책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기억에 쏙쏙 남죠. 이해 안 가고 책만 읽어 대봐요. 그러면 암기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지금은 무조건 강의 듣고 복습, 책을 나중에 보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이론 시간에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예습하시는 거야. 하다보다 인터넷 강의 들을 때도요. 어떤 분은 귀가 얼마나 좋은지 2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 강의 들으실 때. 그건 왜? 내가 알아듣는 얘기야 이제. 그럼 암만 말 빨리 해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복습. 1, 2, 3, 4 정도까지는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하시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이. 그래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요.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과세 표준은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